이어서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 그러니 포인트라고 하는 말과 항상 어울려서 다니는 말이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인트와 다이나믹이 어울리고 같이 다니냐면은 데이터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프리미티브 타입. 자,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라든가 플롯이라든가 혹은 캐릭터라든가 혹은 단순한 어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프리미티브한 타입. 자, 이러한 것들은 메모리 관리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왜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들은 굉장히 작단 말이죠.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작다.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따라서 컴퓨터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글로 적으니까 계속 밑에 이렇게 빨간 줄이 막 생기고 그러죠. 그럼 영어로 섞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No 또는 not so much라고 하죠. not so much. not so much. 그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이제 프리미티브 하지 않은 데이터 타입이니까 컴플렉스가 되겠죠. 그래서 컴플렉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차적인, 부가적인, 파생적인, 그죠? 보통 이제 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생적인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인티저나 플롯, 캐릭터 같은 프리미티브한 타입들로 구성된 일종의 스트럭트가 되는 거죠. 스트럭트죠. 이 스트럭트가 나중에 발전해서 이제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됩니다. 인스턴스 오브젝트. 이 용어들이 오브젝트 인스턴스하고 인스턴스 오브젝트하고 또 의미가 좀 다르고, 또 인스턴스라고 하는 말하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프리미티브한 타입과 컴플렉스한 타입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니까, 자,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들어 나르고 옮기고 조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곧바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조작한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숫자 3에다가 숫자 5를 더한다거나, 그렇죠? 글자 하나에다가 또 다른 글자를 추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컴플렉스한 데이터 타입은 그 데이터 자체의 죄송합니다.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크니까 곧바로 드러 나르기에는 좀 무겁단 말이죠. 이렇게 무거우니까 곧바로 드러 나르지 않고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가 있는 주소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주소만 조작을 한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그렇죠? 이걸 굳이 비유로 한다 그러면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돈과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money죠. mone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의 저장 수단이기도 하고 무슨 가치의 표현 수단이기도 하죠.
근데 돈 자체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만 원짜리 지폐로 가지고 뭐 화장실에 뒤칠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뻑뻑하고 또 작잖아요, 그죠? 100원짜리 동전으로서 뭐 밥 하는데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죠.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편인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포인트 자체는 데이터가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한 말, 예를 들어서 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밥상 어딘가 방에다가 뭐 보일러를 깔아드리기 하겠다 그러면은 부모님 댁에다가 보일러를 끙끙 쥐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돈만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부모님은 보일러를 살 수가 있죠. 돈 자체가 보일러든 뭐든 간에 어떤 가치를 가리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포인트죠. 포인트 자체는 데이터가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수단이므로 다른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해당 데이터를 직접 들고 끙끙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만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소만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받은 척에서는 그 해당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단순한 모습이 인공언어 자체가 자연 언어의 단순한 모습이잖아요. 자연 언어를 단순화한 시킨 모양인데 포인트 자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라든가 혹은 집 주소, 번지와 같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단순화시킨 모형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 파일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의 단어장을 불러들여서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로서 아래와 같은 문장을 구성을 합니다. 이 메인 동사가 이 프로그램이죠.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동사이고 그 동사의 이름은 메인이다. 그죠? 이 메인의 인풋, 원재료가 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웃풋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선언합니다. 하나는 number라고 하는 정수 변수고 하나는 포인트라고 하는 정수에 대한 포인트 변수이죠. 이 number라고 하는 변수 속에는 number, 숫자가 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 속에는 숫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만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 인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느냐니까 인티즈 자체가 워낙 가벼운 데이터니까 굳이 포인트를 써가면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죠.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든다는 차원에서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숫자 5를 할당했습니다. 그럼 이 변수 속에는 숫자 5가 딱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에는 이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 변수, 즉 5가 저장된 곳이죠. 그죠? 의 주소를 넣게 됩니다. 이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AND 오퍼레이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글자를 좀 키울까요? 네, 키우니까 훨씬 보기 좋네.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출력하면은 number를 출력을 해라. 자, %i 이건 정수란 말이죠. 그럼 이 문장은 화면에 5를 출력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number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된 곳에 주소, 메모리 공간 내 주소를 출력을 해라. 그럼 주소가 출력이 될 것이고 다음에 포인트를 출력을 하라 그러면은 이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바로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주소를 담아뒀죠. 따라서 아래 두 문장은 같은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이 포인트가 속에는 주소가 들어있는데
그럼 이 포인터에 저장된 주소 속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 표현입니다. 앞에 별표를 하나 붙여주면 돼요. 별표는 어떤 의미냐니까 뒤에 나오는 변수에는 주소만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뭔가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 데이터를 가져와라 하는 것이 별표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스테리스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과감하고 용감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보죠. 이걸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요?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죠. 이전에 썼던 그대로 이름 로컬 C로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터미널에서 또 마찬가지로 로컬 C를 컴파일한 다음에